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다. 영국의 수필가 조셉 에디슨이 말한 책에 대한 명언인데요. 이 말을 들으니 책을 소중히 다루고 정성스럽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책으로 통통을 통해 책에 대해 몰랐던 위대함을 깨닫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알마 출판사에서 나온 박영숙 저자의 꿈꿀 권리입니다. 먼저 어떤 책인지 소개 영상을 함께 보고 좋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꿀 권리. 한국도서관의 모범이 되는 느티나무 도서관의 관장 박영숙 저자가 쓴 책, 꿈꿀 권리입니다. 작지만 아주 특별한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상은 도서관이 책을 쌓아두고 빌려주는 곳,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영숙 저자는 학력, 나이, 직업, 국적 불문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껏 쉬고 뒹굴며 꿈꿀 수 있는 곳이 바로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말합니다. 꿈꿀 권리는 헛된 희망이나 허황된 이념이 아닌 찬란히 빛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적 자유와 누구나 꿈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을 만나며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꿈꿀 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껏 쉬고 뒹굴며 꿈꿀 수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문장이 참 와닿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꿈꿀 권리의 저자이자 느티나무 도서관의 관장님이신 박영숙 선생님과 또 SDU 두 분 패널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이 출간된 뒤 우리 관장님 여기저기 인사 받으시느라 무척 바쁘셨을 텐데요. 우선 시청자들께 이 꿈꿀 권리 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느티나무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근데 원래 원고를 이렇게 세월이 좀 오래 지나니까 양이 많아서 두 권으로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첫 권이고 아마 다음 주쯤 두 번째 권이 나올 이게 1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근데 그냥 분량 때문에만 나눈 건 아니었고요. 왜 도서관에 대한 책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삶에서 뭔가 책이나 도서관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는 이유. 저는 사실은 이 책에서도 계속 자유가 화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에서 배움에 대해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걸 도서관하고 전혀 상관없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하고도 좀 만나서 말을 걸고 싶었던 책. 그래서 에세이집으로 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도 도서관 꿈꿀 권리 딱 하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도서관 책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 성공했네요. 속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99년? 네, 세워졌나요? 99년 7월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도서관 문을 연 건 2000년 2월이었어요. 약간 직접적인 어떤 그래도 도서관을 세워야 되겠다 했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오랜 바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도서관은 아니었고요. 네. 심지어 만드는 과정에도 처음엔 도서관 아니고 그냥 느티나무 뭐뭐뭐였는데요. 네. 아무나 올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교수님들 다 저희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좀 어려운 동네? 소위 달동네 같은데 공부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누가 마땅히 돌보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랑 같이 구구단도 외우고 밥도 해먹고 이런. 근데 그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그 아이들만 그곳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공부방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제가 아이 둘을 낳고 지금은 넷입니다만 그때 아이 둘을 아직 넷입니다. 아직. 근데 그 두 아이를 보면서 비로소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돌봄과 가르침이 넘쳐서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누구나 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엔 어린이 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도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거는 꼭 저자를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 교수님부터 먼저.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도서관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굉장히 엄숙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 일을 하게 한 원동력이든 어떤 조력자라든지 누가 많이 큰 도움을 주었는지 누구에게 많이 위안을 받으시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네요. 조력자는 뭐 너무 많아서 예, 뭐 대종상 시상식 그런 무대에서 하듯이 말해도 다 못할 텐데 아니면 그것만 여기 책을 한 권 내야 될 텐데 조력자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 동지라고 할 사람이 있죠. 예, 저의 멘토이기도 하고요. 예, 딱 밝혀주세요. 네. 이게 누군지. 이름을 대야 되나요? 더 궁금해지는데 뭐 네. 지금. 저희 내 아이의 아빠. 역시. 네. 아마 주변에 또 그만큼 같이 또 꿈을 나누고 생각을 하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책 한 권에 담을 만큼 많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시상식에 가시면 안 되시겠어요. 네. 수상 소감만 한참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우리 이 교수님은 또 궁금하셨던 게 또. 저는 사실 저도 아까 그 우리 MC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꿈꿀걸리 그랬을 때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뭐 어떤 자기 개발서 비슷한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쫙 봤는데 네, 제가 속았어요. 네, 성공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쭉 읽으면서 굉장히 참 재미있게 저는 읽었어요.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좀 감명 깊게 봤던 부분, 가장 열심히 봤던 부분이 그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 그런 도서 서비스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실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들도 책 속에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궁금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주변에 혹시 그런 뭐 친지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관련된 분들 중에 이런 서비스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무슨 그런 이유가 있었나?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시고 그 책에서 보면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의 또 그런 사명의식, 소명감이 좀 느껴졌어요. 이게 과연 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어떤 게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주변에 특별히 이렇게 지인이나 가족이 그랬던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늘 친구들을 만나도 누군가 그랬어요. 왜 그런 친구들. 이런 표현으로. 예, 책의 표현에 의하면 뭐, 절반인 사람은 네. 있어도 없어도 절반인 척 하는 사람? 예를 그러니까, 들면 그런. 반쯤만, 절반만 사람 사람이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늘 그런 절반 정도만 사람으로 대우가 아니라 취급받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실제로 제가 자라면서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온전히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어디 한 구석에 이제 아쉽고 모자라는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는 어머니의 영향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그냥 봤던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도서관을 이제 딱 이름을 걸고 도서관을 하게 된 게 공공도서관 선언이라는 걸 만났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누구나라는 그 세 글자의 의미였거든요. 그렇죠. 모두 다 와라.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턱도 없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으로 온통 채워놨는데, 이거 다 눈으로 볼 거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누구나라는 말을 내걸고 있으려면 제일 먼저 시각장애인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넘기 힘든, 풀지 못한 숙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들도 아마 또 이렇게 학과라든지 또 전공 분야와 관련돼서도 또 책을 읽으면서도 연관지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정 교수님 어떠셨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연결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관장님이 시도하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 도서관을 통해서 뭐 실시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보면 뭐 예를 들면 팻덧이라는 네, 그런 예, 예.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 기존의 자원봉사에서 조금은 다른 형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신 것, 또 이렇게 그 여기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을 바꿔서 남의 부모 네, 만나기, 네. 남의 아이 만나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마니또라고 해서 누군가를 케어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또 도서관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 옆에 있어야 하느냐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아주 큰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저로서는 아주 정말 바람직한 하나의 그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도서관을 찾아가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평생 교육이구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어떤 그 활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점을 많이 좀 확대하시는 게 체인점, 좋겠다. 프랜차이즈를.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뭐 정인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과 측면에서 바라보신 관점이고, 저는 이제 디지털 디자인 쪽 전공이다 보니까 좀 디자인적 시각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관성. 근데 굉장히 연관성이 많더라고요. 이 열린 도서관이죠.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린 도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되어 있는 열린 도서관의 개념인데, 평생 어떻게 학습의 장이잖아요.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러면 지금 우리 사이버 대학도 어떻게 보면 기존 오프라인에 비해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또 뭐 연령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별이라든가 그런 거 자유롭게, 상관없이, 예. 특히나 우리는 뭐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 어떻게 보면 학습의 장이거든요. 학습의 장소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이버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흔히 말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 쪽이잖아요. 디자인 쪽인데 사실은 굉장히 접목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뭐 공공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그 여태까지 책 속에서 있었던 모든 그 서비스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전공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상당 전문가죠. 네, 이제. 네. 정말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특히 디지털 디자인 학과 학생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공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책들을 좀 통해서 좀 어떤 힌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딱 놀라운 게,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문화와 경영 뭐 이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생교육 또 디자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도서관과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이 또 연결되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책에서 얘기하신 것들이 또 박물관 서비스, 박물관 경영, 박물관의 어떤 그 관람객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와 매칭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도 이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현실이 조금 더 박물관보다 조금 더 열려져 있고 좀 더 앞서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선생님 책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각각 다른 전공이고 각각 다른 또 어떤 그런 교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란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보니, 정말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도서관이 어떤 그런 그 열린 공간의 핵심적인 어떤 그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했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다 좀 깊은 관련이 있는
교수님들이신데 도서관에서는 책을 10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십진분류법이라고 하는데 000부터 900까지 하는데 000이 총류라고 해요. 모두 총자를 쓰는데 도서관학은 총류입니다. 이게 백과사전과 도서관은 총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느낌이 드는데요. 도서관이 어떤 하나의 전문적인 어떤 영역으로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평생 학습과 이제 평생 교육과 학습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그냥 이미 그 자체로 평생 학습의 장이라서요. 지금 특별히 도서관에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얹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도서관다운 그런 방식의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또 이렇게 함께 상호작용하는 그런 배움이 도서관에서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밑줄 쫙 낭독의 시간이 왔는데요. 아마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또, 공감한다, 감동적이었다라는 부분 아마 분명히 밑줄 그으시면서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한 대목씩 한번 낭독해 주세요. 누가, 정 교수님부터. 네. 책을 한번 펴시면 평생 학습하는 것 여러분 같은 다 갖고 계셔야 될 텐데 네. 271쪽에 제가 이게 참 좋은 글귀다, 이걸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말없이 말걸기라는 내용입니다. 도서관 벽을 둘러싼 서가에는 온 세상이 담겨 있다. 인류 역사를 엮어온 인간의 온갖 도전과 모색과 지적 활동의 결과물들, 지식과 정보화 데이터. 하지만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재촉하거나 윽박지르지도 않는다. 누구라도 스스로 손을 뻗어 책을 뽑아들고 펼쳐서 책 속에 담긴 메시지가 그에게 닿을 때까지, 그가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과 의식의 어떤 움직임을 일으킬 때까지 묵묵히 말을 건넬 뿐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더 마음에 와닿느냐 하면,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이 주변이 어떤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자극하고 리드하고 뭔가를 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데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많이 시달려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 이런 것도 여전히 굉장히 의무감에 누군가의 그 끈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에서, 그래, 이게 진정한 책 읽기, 진정한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자발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것에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렇죠. 빨리, 너무나 빨리 조급하게 가야 되죠. 이끌고 가야 되고, 빨리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고, 이런 것에서 조금 탈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 서가에서 그 글을 읽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아주 좋은 글귀였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요? 정 선생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이거 항상 이제 제가 두 번째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보는 전시회를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문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슴이 찡했던 문구 중에 하나였는데, 특별히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은 점토로 빚은 천사였다. 아니, 천사인 줄 알았다. 고개를 살짝 한쪽으로 기울인 채 반대쪽 날개, 이제 팔이라고 돼 있는데요. 팔을 활짝 펼쳐든 아이의 형상 위로 자막이 흘렀다. 팔을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날개가 되었어요. 실패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묵직한 여운으로 남아 영상을 다시 볼 때마다 툭툭 질문을 던지게 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일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문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여기에 책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 궁금했거든요. 어떤 작품인가?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학생이 만든 작품이에요. 점토로 만든 작품인데, 팔을 만들려다가 날개가 되었다라는 그런 문구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굉장히 많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좀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지 못하는 서로 경쟁의 어떤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의 어떤 그런 작품을 통해서 나온 멘트였지만 이렇게 실패를 자꾸 두려워하지 않아야 창의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책을 통해서 우리 디디과 학생들한테 이런 문구를 좀 들려주고 싶다.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밑줄을 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또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자기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라는 어떤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더라고요. 예. 네, 우리 관장님께서도 한번 낭독해 주세요. 예. 56쪽입니다. 예. 갑자기 아기 아빠가 되어 호흡이 3배속으로 빨라진 청년을 만났을 때, 아이의 사춘기를 곱절로 앓는 엄마의 넋두리를 들을 때, 몇 년 만의 여행이라며 해초부터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용자가 여행서를 찾을 때, 도서관 입구에 매달아둔 화분에서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꽃이 없는 줄 알았던 호야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단단하고도 보드라운 꽃을 피운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문득 어떤 책들을 떠올렸다. 정확한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고, 이 책이었는지 저 책이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다. 어떤 한 구절, 어느 한 페이지, 혹은 그저 그 책이 남긴 여운만 떠오를 때도 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책과 자료는 경쟁에서 이기고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였다. 종종 삶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별이나 바람이나 물의 흐름처럼 길을 찾아갈 실마리였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충분히 도움닫기를 하는 데 필요한 구름판 같은 것이었다. 네, 관장님, 저도 이 구절 떠오르는데, 네. 또 막상 또 관장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낭독해 주시니까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특별한 또 이 사연이 있으신지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도서관은 제가 특별히 도서관에 대한 철학이나 무슨 아까 말씀하신 사명 이런 게 있어서 만들고 운영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열어놓고 끝없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책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사람과 책이 만나는 그 장면들을 수없이 보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예, 그걸 이제 짧게 담은 구절이어서 예. 그러니까 도서관이 이제 저희가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이 이제 이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아서 예, 쓴 구절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가, 책이 중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 책 속에서 보면은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책이.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책으로 통통에 빼놓을 수 없는 코너, 나도 시인이다 코너입니다. 꿈꿀 권리, 이 책 제목이죠. 이 꿈꿀 권리로 한번 사행시를 지어볼 텐데요. 우리 이 교수님 한번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사실 이게 조금 꿈꿀 권리가 어려워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으셨어요? 네. 너무 근데도 궁금해도 하여간 그래도 좀 지어짜서 죄송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지어서. 저도 시인이다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이민숙 교수님의 쥐어 짜신 어떤 사행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꿀 권리를 누구나 누리세요. 꿀, 꿀꿀한 인생이든 그렇지 않은 인생이든 모든 분들께 걸, 권해드려요. 리드하는 이곳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괜찮은데요? 네. 내가 박수 치고 있네. 저도 쳤어요. 리뷰하는 이거 루틴하고 도서관. 이게 예. 쓸 수 있는 단어가 단어가 맞아요. 많지 않아 가지고 네. 한번 네. 띄워봐 주세요. 꿈, 꿈꾼다는 것 누구나 꿀, 꿀 같은 결실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꿈을 권하고 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꿈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도 봤어요. 힘들었어요. 네, 정시인님의 시 잘 읽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쥐어 짜면서 지으셨는데 이 네. 꿈꿀 권리 도대체 이 제목 네 글자 이 꿈꿀 권리 어떻게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꿈꿀 권리? 저희가 도서관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도서관의 뭐 소위 미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꿈꿀 권리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꿈꿀 권리에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코너의 정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책은 박영숙 관장의 꿈꿀 권리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 3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세계 도서관 기행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세계 최대의 미국 의회 도서관까지 13개국의 40여 개 도서관을 여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관장을 지냈던 저자는 도서관 공화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도서관 기행을 처음으로 시작해 이집트,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각 나라의 도서관 규모와 역사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책은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에게 여성의 책 읽기는 위협적인 행위로 다가왔었는데요. 이 책은 13세기에서 21세기까지 성경을 든 성녀 마리아에서 율리시스를 읽고 있는 마릴린 먼로까지 70여 점의 그림을 통해 책 읽는 여성들을 추적합니다. 세 번째 책은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하다라는 책인데요. 책 읽기와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평생 책과 연애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3권 어떠셨나요? 박영숙 관장의 꿈꿀 권리와 함께 읽으신다면 쉽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 꿈꿀 권리를 보고 나도 정말 읽어도 재미있을 책들인 것 같은데 어떤 책들 한번 읽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역사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문사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그 아주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 도서관 기행이라는 그 책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사실 예전에는 이 도서관이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사람에게 이게 권력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쉽게 도서관에 갈 수 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장벽이 허물어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세계 도서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역사에 의해서 성장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우리의 권리가 얼만큼 확대됐는가 이런 역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네. 읽어보셨어요? 예, 재미있는 역사적인 당연히 배경들이 읽어보셨겠죠. 많이 그래서 책의 소개를. 네. 이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각적인 쪽에 더 관심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책이 제목도 굉장히 도발적이면서 아니 왜 책 읽는 여자가 위험해?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위험해요. 위험합니까? 그럼 책 읽는 남자는 안 위험합니까? 이제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그 책은 이제 이 책에서도 한번 이제 그 책과 권력에 대해서 혹은 뭐 이렇게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은 13세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은 21세기까지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그 어떤 그림도 같이 감상하면서 또 그 뭐라 그럴까 시대별로 책을 읽는 여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천해 왔고 이제 사실은 그 그림 속에서 그 당시의 어떤 문화라든가 뭐 시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살짝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살짝 엿볼 수 있는 게 그런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흔히 말하는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제가 좀 너무 표현이 그런가요? 하여간 일석이조. 네. 꼭 먹고 알 먹고보다는 일석이조가 낫겠네요. 네. 그림도 보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책에 관련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쭉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시간이 되면
그 책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꼭 읽고 왜 위험한지 또 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왜 위험한지는 요 책에 있습니다. 요 책에 예. 있으니까. 네. 네, 우리 관장님 어떠세요? 저는 읽고 싶은 게 다 읽고 좀 여기에 간단히 소개를 한 책들이라서.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책 읽는 여자가 위험하다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유에 대한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도 노연한 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틀로부터 노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얽어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노연하는 것. 그게 사실은 도서관을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이게 우리가 배움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당하는 것 말고 배움이요. 예,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래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만나고 자기 심장으로 느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갖고, 두 번째로는 이 틀에서 노연하는, 그러니까 뭐 엄마고 막 며느리고 뭐 선생님이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장애인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정말 그냥 그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오롯이 존중되는 그런 관계. 그럴 때 저희가 진짜 자유롭고, 그렇게 자유로운 게 가장 인간다운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워야 비로소 가슴이 뛰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책에 왜 이렇게 사진을 볼 때 아주 은밀하게 책을 보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래서 위험한가 봐요. 은밀한 곳에서 몰라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독서의 역사에서 권력자들은 책을 읽는다는 걸 다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꿈꾸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 이제 꿈꿀 권리 책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러면 이제 도서관을 또 방문하시거나 하시면서 아마 또 새롭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느티나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도서관의 고정관념과는 정말 좀 다르다, 또 차별성이 있다, 어떤 게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어떠셨어요? 이 느티나무 도서관이 주는 인상, 이것은 굉장히 이제 뭐 열린 도서관, 그리고 함께하는 도서관, 그리고 사랑방과 같은 그런 공간,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게 도서관의 어떤 변화라는 그런 측면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 전반에 하여튼 뭐 어떤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 것은 이게 작은 움직임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모습도 다 이제 똑같은 그런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학교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이제 이 배운다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역시 뭐 혼자서 열심히 고시 공부하듯이 문제를 풀어서 이 시험에 통과하고 하는 이런 것이 공부가 아니고, 함께 소통하고 느끼고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는 것처럼 도서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한 바퀴 두 바퀴 매우 천천히긴 하지만 이 바퀴를 지금 함께 지금 굴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느껴지는,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출발했지만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고 느껴지는 그런 도서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게, 뭐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도서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시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본인이 느끼셔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세세하게 다 구현해 나가시는 거, 그거 굉장히 새로웠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정말 그 공공이라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통합이라는 단어,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정말 저는 새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공도서가 공익 디자인, 공공 디자인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공공이라 그러면 뭐 개인이 아니고 뭐 다수를 위한 뭐 이런 거라고 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고요. 또 놀라웠던 거는 동남아 책들 있잖아요. 동남아 책들은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굉장히 보면서 아니 지금 뭐 글로벌 시대고 뭐 디지털 시대인데 뭐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울까? 그게 이제 최근의 어떤 사례인지 아니면 조금 과거의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이래? 동남아? 일본 쪽 말고 나머지는 구하기가 힘들어?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로웠던 신기했던 좀 새롭게 느껴졌던 어떤 부분이었어요. 예. 동남아 책 이제 구하기 어렵나요, 진짜? 지난 몇 년 동안 몇 군데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들여오는데 대신에 마음대로 고르기는 어렵고 이제 그 업체에서 선정한 제한된 목록이 오죠. 게다가 이제 책 제목 같은 걸 입력을 해 넣어야 되니까 그 DB까지 같이 오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그게 없어서 굉장히 교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팔 001 아마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 보시면 기가 막히셨을 텐데 그래도 그게 도서관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용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고 기가 막혔어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영어책 영어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수백 권씩 사주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가도 다시 알았고 또 얼마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이게 이주민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는요,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 이 원고를 이제 탈고하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좀 더 일주일 시간이 더 있다면, 어떤 점을 또 보완하고 싶으셨었는지 한번 일주일 궁금한데. 시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싶었어.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쉬웠던 질문을.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나라도 일주일 더 준다면 싫을 것 같아. 예. 제가 게다가 이게 지금 이 나이에 아이도 넷이나 있는 사람이 늦깎이로 네.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죠. 그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또 다시. 그래서 또. 2학기를 지금 막 마쳤는데, 네. 빨리 그걸 끝내고. 그럼 정말 원고를 탈고하셨을 땐 정말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그때는 좀. 그것도 아니시면. 시원섭섭한.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화 보자. 밤에. 네, 그러면 아마 이 책 이후에 또 네. 그 시리즈가 나온다고 네, 그랬던 두 것 번째 같은데, 권. 예, 같은 맥락의 내용들인 거죠? 처음에 이제 같이 원고가 이제 통으로, 그 출판사에 전달을 했고요. 네. 이거는 뭐랄까 조금 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삶 속의 이야기이고, 말랑말랑하게 편집된 에세이고, 다음 건 책은 좀 더 도서관 건축을 설계하고 지은 과정, 관리하는 것, 좀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거, 서비스 하나하나, 그리고 살림살이. 도서관은 밑빠진 독인데 사립으로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런 것부터 저희가 이제 도서관 운영만이 아니라 운동으로 하는 이유 그런 이야기들이 이보다 조금 두꺼운 책으로 나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책을 보면 이제 부모가 어린이 대출 기록을 열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모가 자녀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열람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떠신지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하나, 둘, 셋. 두 분 반대시고 또 우리 정 교수님만 찬성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일부러 찬성했어요. 일부러? 반대하면 좀 이게 토론이 안 될까봐. 사실은 그런 제가 센스 책을 같은데. 읽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저자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번 이렇게 찬성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대전제는 있죠. 이게 굉장히
앞서 나가는 엄마, 소위 말해서 그 부모가 아이의 뭐 책을 읽는 것, 뭐 이 생활하는 것,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고 리드하고 간섭하고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대전제 속에서 함께 이 목록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찬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렇죠. 예,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또 아마 것들, 공감이 예. 가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꼭 어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책에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내가 늘 집에서 보는 아이가 이 아이의 인격체 전부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야 정말 다른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자식을 또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저도 그런 대화하는 게 측면에서는 공감을 좀 하는데요. 해야 네.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이 교수님은 왜 반대를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디자인 쪽에 있어서 굉장히 창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발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 지도해보면서 느끼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라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익혀진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서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탐구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월이 이렇게 히스토리가 쌓여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짬밥이 좀 이렇게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국물이 진한 국물이 배어 나오듯이 이렇게 우러나오듯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에 그런 아이디어가 딱딱딱 떠오르는 게 사실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어린 친구지만 물론 이제 그 교수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키워줄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스스로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그냥 가서 아무거나 탁 꺼냈더니 재밌네? 쫙 읽어보고 이제 그런 간접 체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풀어놔두라는 거죠. 그냥 풀어서 기르자는 거죠. 이렇게 너무 얘가 뭘 좋아하고 얘가 뭘 싫어하는지 막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엄마가 간섭하지 말자는 거죠. 자유롭게 냅둬야 창의성도 기르고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 친구도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관장님 어떠세요?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책 속에서 한 번 더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 대한 이해, 그거는 그렇게 이제 몰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그렇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쓴 것처럼 아이를 보내시면 또 아이가 허락을 하면, 그러니까 부모라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아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하자고 말을 걸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등한 관계가 서로 양자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당신이 읽은 책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아이가 뭘 읽었나 관심 갖지 말고 당신이 보고 싶은 책, 당신이 어떤 책을 읽었나요?에 관심을 먼저 가집시다. 뭐 이런 말걸기입니다. 그런 정책을 만든 이유가. 네, 박진감 넘치는 찬반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꿈꿀 권리를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란 온갖 종류의 문서, 도서 등 출판된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요즘 들어서 사실은 전자책, 이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자책 도서관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어디서든 책을 이제 볼 수가 있긴 했는데, 전자책 도서관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북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청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심지어 후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요즘에 이제 오감 만족 디자인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북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이 되면서 그런 이북들이 등장이 되면 우리 디자인을 우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보다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 서비스,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 그 다음에 공공 도서관의 어떤 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역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북이, 그래서 뭐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떤 요리를 주문할 때 사실은 이렇게 점자로 읽기만 하지 사실은 그 음식이 어떤 냄새를 갖고 있고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 접목이 돼서 그 메뉴에 해당하는 음식 냄새를 이렇게 후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메뉴판이 실제로 상용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디지털 기술이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우리 원래 취지대로 공공성을 더 추구하기 위한 그런 취지대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북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다양한 이북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북 나름대로의 고유한 또 그런 기능과 또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북 또 이북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멋진, 전자책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전자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아주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거나 그래서, 책을 또는 정보를 얻기 힘든 사람들에게 정보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전자책이, 그러니까 종이와 전자책이 물성이 다르듯이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행태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전자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 막 찾아보고 확인해야 될 때는 전자책 이북으로 보는데, 종이책은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전체 맥락을 몰입해서 쭉 그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전자자료들은 꾸준히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신속함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이퍼링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하이퍼로 텍스트 연결되는 걸 찾아가는.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 종이책은 내 안에서 어떤 성찰과 이렇게 사유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전자자료들은 주어지는 자료들을 내가 막 선택하는. 그래서 좀 다른 기능, 그리고 자료를 이용하는 행태도 좀 다르고, 예, 그게 저는 잘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꿈꿀 권리를 한번 정리해주는 개념으로 각자 한 분씩 이제 짤막한 서평과 또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그 박영숙 관장님의 작지만 굉장히 특별한 느티나무 도서관 15년간의 어떤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약간 속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도서관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에 좀 읽으면서도 이건 뭐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좀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 쭉쭉쭉 읽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 서비스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명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나중에 책을 다 덮고 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운영되어 왔던 그 이념,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는 개념, 통합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2014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고민거리,
고민거리가 관장님 한 분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민거리를 잘 그렇게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책을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도서관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고민하시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주제를 통해서 고민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을 조금 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제약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조금 더 좀 편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 전체 사회를 다 대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맞아, 그래, 그렇지, 이런 그 추임새가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주는 뭐라 그럴까요?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쫙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만났던 저자를 방송에서 함께하니 정말 재밌고 더욱 반가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신 박영숙 관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두 분 교수님의 좋은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숙저 꿈꿀 권리와 함께 해봤는데요. 책에서처럼 좋은 이웃들, 좋은 도서관, 좋은 책을 만나 누구나 꿈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